초 요맘때쯤에 이제 제안이 하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용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상태고 큰 흐름도 있는 상태인데 그림체나 뭐 기타 등등 그림에 관련된 웬만한 건 다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였고 예상되는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게임업계 일을 제가 한다면 게임업계의 그 기준에 맞는 비용을 제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게임업계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제 그 가격에 얽매일 필요도 없겠고, 그래서 이제 이 저로서도 새로 하는 분야의 일이니까 거기에 맞게 새로 그냥 책정만 잘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달의 민족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얘기 듣기로 배달의 민족에서 글꼴 같은 거를 배포를 했잖아요. 무료로. 한나체 이런 거. 한나체랑 뭐 이거 을지로체랑 이런 거를 배포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음악을 배포하는 거를 이제 배민에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작곡을 여러 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곡에 맞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각 편당 한 명씩 혹은 한 회사 측 작업자를 정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작업자를 정해가지고 그 작업자 스타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9곡을 제작할 거니까 9개 스타일로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당신이 맡아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 제안 주신 분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에 외주를 직접적으로 영화제 포스터 말고는 한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뭐 일은 회사에 오래 있었다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외주를 한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한 지도 오랜 시점이 지나 있고 그 사이에 개인작을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일 주신 분 입장에서 고민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뭐 이제 저를 이제 어느 정도 믿어 봐야겠다 한 게 있었나 봐요. 제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뭔가를 큰 규모로 그래도 벌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보였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막상 일을 하게 됐을 때 너무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 마음처럼 안 풀려서 제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처음 외주를 하면서 첫 외주부터 무책임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진짜 전 되게 끔찍하거든요. 제 성격에는 제가 이렇게 맡은 일에 책임을 다 못 진다는 게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얘기를 듣기로는 그때 이제 10월 말 11월 초였는데 2월 안으로 작업을 끝내서 아마 3월에 공개를 할 것이다. 제 기억에 한 요 정도가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맡은 편은 제가 이제 그림을 10장 정도를 그려가지고 그 10장에 조금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 정도를 넣어서 사실상 이제 좀 예쁜 슬라이드 쇼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림 10장을 그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림 10장을 그리게 되는 거니까 좀 빡빡한 기준으로 하면 뭐 한 달 정도 빡세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2월 되기 전까지 기획을 맞춰 놓고 사전 준비를 다 해놓고 2월 동안 열심히 그려서 이제 3월에 공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너무 도박 같아 보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 저한테는 제가 그거를 갑자기 그때 가서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월 초에 그냥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해서 먼저 내가 지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내가 간단하게 스케치로 뭘 그려야 될 것 같은지를 다 그려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도 이걸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를 보여줬을 때 배달의 민족 쪽에서도 아, 요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긴가민가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기 듣자마자 한 뭐 하루 이틀 생각하고 그때부터 바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니까 아, 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래가지고 스케치를 계속하고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 스케치를 보고 그쪽에서 마음에 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아, 그러면 진행하자.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해서 막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11월 초에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일주일에 3일씩 하는데 수업 끝나고도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그림 그리기 시작해서 자기 직전까지 그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 안 하는 날은 당연히 하루 종일 그리고 진짜 깨어있는 시간에 수업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그 그림만 그리는 상태로 11월 초에 시작해서 12월 초, 1월 초, 2월 초 딱 그때까지 만 3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만 3개월 동안 못 쉬었어요. 만 3개월 동안 휴일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중간에 2번인가를 우연찮게 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가 이제 집들이 간 거. 되게 친한 친구 집들이라서 그건 꼭 가야겠어서 그날 그것 때문에 하루 쉬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달 좀 넘은 상태였나 그때 와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냥 하루 날 잡고 반나절 쉰 거 이거 빼고는 안 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못 쉬었지 정확하게 말하면. 재밌었어요 진짜로. 진짜 재밌었는데 재미도 재미인데 오랜만에 하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시간도 모자랐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 그 뒤로도 추가 작업이 몇 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은 거는 10장 그리기였거든요. 근데 실제 분량상으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 한 적게 잡아도 한 17장 분량 정도를 그렸어요. 물론 그 중에 되게 간단하게 확 그릴 수 있는 애도 있었는데 되게 이제 빡센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작업을 했고 그게 이제 어제 날짜로 최종적으로 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보이십니까? 조금 작게 봐야 될 텐데 나중에 제대로 집에서 크게 보십시오.
됩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다 제가 작업한 부분을 보신 거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노래가 9곡이 있고요. 9개의 뮤직비디오가 거기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여기 배달의 민족 유튜브의 채널에 가시면은 여기 영상에 지금 여기 출발, 요게 첫 번째고요. 1편, 2편, 3편 쭉 해가지고 9편까지 순서대로 올라와 있어요. 내용상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번 나중에 쭉 다 보시면 좋겠어요. 각각 다 느낌이 달라요. 지금 썸네일만 봐도 그림체가 다 다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9번째 영상을 맡았고요. 저게 이제 이번 뮤직비디오 그리고 저 곡들 중에 타이틀곡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 영상 뒤편에 방금 보셨다시피 크레딧이 굉장히 길게 붙어 있죠. 9편의 크레딧이 전부 다 저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뭐 아주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여행, 초대,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세 편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쵸? 제가 작업한 거는 저 중에 거의 다 왔어요. 요거 한 편입니다. 여행이라는 저 영상에서 이제 일종의 뭔가 고대 유물,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고대 유물 같은 걸 찾아냅니다. 저 외계인이 만든 건지 뭔지 몰라요. 가져와서 이제 초대라는 영상에서 실험실에 저걸 두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했더니 작은 웜홀이 저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로봇을 보내서 웜홀 건너편에 뭔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곳으로 가봐야겠다 라는 결심을 굳히고 이제 뭔가를 해야지 하는 상황에서 이제 9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편 이미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제일 최초에 했던 스케치인데 왜 안되냐, 이거를 크롬에서 열까? 엣지에서 열면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구글 블로거가 블로거 편집조차도 심지어 엣지에서 안 돌아가더라고. 여기서 해볼까? 맞네, 여기서는 되네, 정상적으로. 요게 이제 제가 최초에 했던 스케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일단 바로 스케치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10장 정도의 분량으로 요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요거를 뷰어로 보여드릴게요. 원본 화질로 볼 수 있게. 요렇게. 요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지하 연구실에
아까 말한 그 유물인지 머시기인지를 아무튼간에 갖다 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영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뭔가를 계기로 저 유물이 갑자기 깨어납니다. 그래서 저게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으로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구소 천장을 부수고 올라가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우주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요. 일정 궤도에. 그래서 저게 엄청 큰 웜홀이 생긴 거구나. 사람들이 알게 돼서 본격적으로 우주선을 이제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만든 상태에서 이제 진수식을 하잖아요. 원래 배를 띄울 때 진수식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거를 구경을 해요. 막 발사돼. 그런데 우주선이 막 가. 그런 다음에 저기로 들어가서 이제 웜홀로 들어가서 워프를 하고 영상이 끝나는 거예요. 흐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 지하 장면이 지금 조명이 한번 바뀌어야 되니까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저걸 한 장 분량으로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걸 이제 한 1.5장 정도 분량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바깥에서 떠오르는 걸 했을 때 이제 두 장 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우주에 있는 거 해서 3장 반. 그 다음에 이 저거를 공사장처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거 하면은 이제 4장 반. 그 다음에 5장 반.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 행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 발사하는 것도 이거 변하는 것도 해야 되잖아. 뭐 하다 보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10장 분량으로. 그래가지고 막 스케치를 하는데 이미 B를 받았어요. 나 이건 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쪽에서도 스케치를 얼추 이렇게 해서 보여줘도 이제 그쪽에선 당연히 배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월 이때쯤에 본격적으로 제작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11월 달에 이걸 그냥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이미지가 막 이렇게 생산이 되니까 되게 그런 면에서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마음에 좀 걸렸던 게 영상의 완성도를 생각했을 때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10장만 해서는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일을 더 키워가지고 한 15장 정도 분량은 최소한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 정도 해서 단가도 거기 맞추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그쪽도 이제 고민을 해보더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커졌는데 참 이게 웃긴 게 결과적으로 완성된 영상을 보면은 2분이 약간 안 된단 말이에요. 크레딧을 빼고 봤을 때. 와, 2분이 약간 안 되는 분량 가지고 물론 제가 강사 일을 하면서 해서 더 그렇긴 했는데 3개월을 그린 거잖아요. 와,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 진짜. 그 짧은 걸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8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다른 특정 회사에서 한 거예요.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외주를 주고 어떤 회사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할 때는 뭐 당연히 작업 인력이 여러 명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혼자고. 와, 나 그래가지고 이제 9편이 공개가 딱 될 텐데 다른 데는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데 여러 명이 작업한 거든 저 혼자 한 거든 남이 봤을 때는 그런 거 알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봤을 때 회사에서 작업한 거에 내가 혼자 작업한 게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요 유물같이 생긴 요게 배달의 민족 보면은 그 스컬피로 만든 것 같은 뭔가 그런 형태로 이제 캐릭터들이 생겨 있는데 그 중에 정장을 입었고 머리통이 밥솥인 애가 있어요.
그 밥솥 형태, 그게 저 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밥솥 형태인데 저게 이제 8편을 기점으로 저 밥솥 뚜껑 윗부분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 뚜껑이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웜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밥솥 형태가 여기 지금 있는 건데, 그 밥솥이 갑자기 웜홀이 된다는 것도 골 때리고, 그리고 그게 배달의 민족의 캐릭터기도 하고, 배달의 민족은 또 한국 회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뭔가 로켓을 발사하고 우주를 가고 뭘 하고 하는 거는 다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 봤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연하게 뭔가 로켓을 발사한다 하면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난데도 불구하고 왠지 로켓은 나사에서 발사해야 될 것 같고, 나사에서 안 해도 뭔가 미국의 뭔 기업이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미국이 해야 될 것 같은 거고, 미국이 안 하면 아무튼 소련이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 느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국 기업 배달의 민족이고 배달의 민족 캐릭터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로켓을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인이 로켓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 하면은 헐리우드 필름 보면 한국인 보면 요새는 좀 덜한데, 한국인들 맨날 무슨 뭐 나왔다 하면은 여기 브릿지 넣고 막 외계인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주인공 다른 인종들은 막 뭐 알아서 지들끼리 뭐 하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동양인은 거기서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아니면 말 없는 찐따같이 그냥 있다가 그냥 먼저 죽거나 뭐 이러다 이상한, 꼭 약간 별세계 사람처럼 그려져, 외계인처럼.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맨날 무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양인을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보여줘 왔던 동양인을 또 보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익숙한 일이잖아, 사실은. 내가 동북아에서 태어난 동북아인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에 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익숙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로 로켓을 발사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도 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배를 이제 만드는 것도 왠지 한국에서 볼 것 같은 조선소, 아니면 왠지 한국에서 볼 것 같은 공사장, 이런 분위기를 내고 싶었어요. 이거 다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은 이 스케치만 봐도 요 사람들이 리본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항상 한국에서 뭐 하면은 리본 커팅 하잖아요. 국회의원 몇 명 데려다 놓고 임원 몇 명 데려다 놓고 다 거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끼리 서가지고,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끼리 서가지고 리본 커팅 하잖아요. 그 한국의 전형 아니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결정타지. 이 K식당의 엑기스 아닙니까? 삼겹살 먹으러 가면은 또 그냥 이렇게 평범한 불판 박힌 식당도 많이 있는데, 이런 드럼통 위에다가 이게 불판 껴놓은 거는 진짜 이건 정말 K의 정수다. 불판 껴놓은 이걸 하고 싶어서, 드럼통을, 플라스틱 의자에 불판 껴놓은 드럼통을 이런 실내에서 사용한다. 아, 이런 게 어디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K 아닐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연통이 이렇게 딱 있다. 아, 이것은 진짜.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유명인들 사인 막 붙여 놓잖아요, 벽에다가. 막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장면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저 우주선을 만들고 일종의 진수식 같은 걸 이제 리본 커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사되는 거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삼겹살집에서 이 TV로 발사되는 순간을 또 보고, 그 다음에 얘가 날아가고, 이제 우주 공간에 이렇게 얘가 지나가서 나 웜홀로 들어간다, 이런 거였어요. 그죠? 이게 양철문이 또 포인트지. 그 슬라이드 미닫이문 있잖아요. 미닫이문. 알루미늄 셰시로 된 미닫이문.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걸 이제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이제 한국 감성을 보여주고 싶었지.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즉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흰색 컷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저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 요 컷은 사실 나중에 추가됐어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원래는 우주 공간에 링이 뜨고 그 다음에 바로 공사장 컷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제 배달의 민족 그 영상팀 내부에서 리뷰를 해봤을 때 저게 내용상 연결이 좀 안 돼서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라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결다리로서 저 연구실에서 이제 로켓을 개발하는 장면을 추가를 한 거예요. 저런 것들이 이제 다 나중에 추가 작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 밑에 보면은 우주 지나가는 것까지 해서 저게 끊겼어요. 왜냐면 저 뒤에는 이제 웜홀에 진입하는 장면을 넣어야 되는데, 저 시점에는 뭘 그려야 될지 생각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없다고 마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일정이 밀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 때는 이제 어떻게든 미리미리 빨리 작업해서 일찍 끝내버리려고 일단 계속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초반 단계에서 제가 잡고 있던 모습에 가깝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좀 다르죠. 위에 처음에 지하실 장면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떠오르는 장면, 여기가 좀 달라요. 여기는 좀 누리끼리하게 흑 색깔이 많고, 여기는 눈밭이죠. 이거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장면 같은 경우는 저 천장을 뚫고 올라가면서 원래 햇빛이 안에 빡 들어온다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림만 가지고 이어붙이면서 그리고 최대한 작업량을 줄이면서 저 조명이 바뀌는 걸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경광등이 켜지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저 링이 우리가 의도해서 뜨는 게 아니고 지 혼자 떠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좋은 지적입니다. 계절이 바뀐 것도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겸해서 더 바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게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연구소를 부수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소에서는 비상 상황이죠. 그래서 빨간 빛이 빵 빵 빵 하면서 이렇게 계속 껐다 켜졌다 하는 상황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멀쩡한 조명 한 장 그리고 다 깜깜해졌을 때를 그리고 빨간 빛이 켜졌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세 장을 그린 다음에 저걸 영상상에서 편집으로 저걸 연출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이 장면이 이제 눈밭으로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공사장이 이제 요건데, 요거는 썸네일이랑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썸네일에서 요 색깔인데, 요게 이제 햇빛 쨍쨍한 그런 상황이니까 뭐 여름이나 뭐 가을이나 뭐 봄이나 뭐 다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지금 이게 위에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계절 구분이 좀 안 되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각적으로 한번 차이를 확 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컸던 거는 저 흑색깔로 제가 구체화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예쁜 배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들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되게 여러 번 다시 그렸는데, 다시 그리면서도 이제 계속 이제 그쪽에 공유를 할 때마다 배달의 민족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괜찮다. 그냥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은데 계속 그러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담당자가 괜찮다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눈밭이 돼버린 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전 결과적으로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많이 바꿔서 많이 나아졌다 생각하지만 지금도 이 컷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제일 걸리는 컷이기는 해.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우주공간, 얘는 뭐 별거 없이 그냥 휘휘휙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로 이제 공사장 컷으로 넘어가는데, 원래는 이제 요거를 다음 장면으로 쓸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로켓 엔진 부분이거든요.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로켓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다란 로켓인데 되게 상자형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가늘고 엔진부는 요만큼밖에 없고 앞은 이렇게 판판하잖아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생김새거든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 이유가 사실 전혀 없겠죠. 약하기만 하지. 그리고 앞을 이렇게 편편하게 해놓으면 저거 가지고 우주 날아가겠어요? 저 최대한 저 공기역학 고려해서 원래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저항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쪽이 저항이 심해지면 사실 그만큼 엔진 추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이 말이 진짜 안 되는 모양인데, 근데 이제 마감 같은 거는 또 막 이렇게 뭐 때나 녹이나 이런 거를 해서 현실적인 분위기를 또 얼추 추가해놔서, 아까 그 K 감성 내고 싶은 거랑 사실 맥락이 비슷해요. 이거 되게 현실적인 건지 되게 비현실적인 건지 알 수 없게 짬뽕을 시켜 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런 거를 만들었는데, 여기 요 까만 거 보이죠? 요게 이제 추력 엔진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요 엔진 있죠? 요 엔진들로 이제 로켓이 위로 날아가는데 방향을 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향 조절하는 작은 엔진들이 이렇게 우주선 구석구석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이렇게 지금 공사장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우주왕복선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주왕복선 보면은 그 왕복선을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겉면을 다 세라믹 타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 그 로켓을 계속 쓸 수 있게 그 손상된 타일만 딱 떼내고 그 부분만 새 타일로 껴 넣을 수 있도록 모듈화를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전 타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제가 좀 좋아했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약간 제 우주 로망도 섞어서 이제 그걸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K 로켓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K 감성이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주선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K 감성이 뭘까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원래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저한테 그 요청을 할 때 배달의 민족 측에서 생각해놨던 그 스토리보드가 이미 있는 상태였거든요. 거기서 저한테 이제 보여줬던 거는 원래 그 우주선의 표면에 그 애기들 그리고 어른들이 다 뭔가 염원을 담아서 그 그래피티를 하듯이 막 이렇게 표면에 막 낙서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낙서를 막 표면에 해가지고 그 꿈을 담고 이제 로켓이 날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약간 제 생각에 이것은 좀 K스러움이 부족하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게 그 기와불사였어요. 여러분들 기와불사 아세요? 제가 자료로 모아둔 게 지금 여기 자료 폴더에 있는데, 신나고 나 혼자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절 가면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뭐 불교는 아닙니다만 뭐 종교가 없는데 되게 익숙한 풍경이잖아 우리한테. 그쵸? 기와에다가 이렇게 기와 사가지고 기와에다가 우리 소망이나 이런 것들 막 적은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족 소원 성취 기원합니다 막 이런 거 해놨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천장에다가 이제 건물 지붕으로 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정말 이거 진짜 한국적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로켓을 만들어도 이 로켓이 정말 거대한 건축물만한 로켓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염원을 가지고 이제 웜홀을 지나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웜홀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갈 때는 이제 그것은 이제 뭔가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실패 확률이 어느 정도 있고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 돈을 얼마나 들여서 거기까지 갔을 때 만약 성공하면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경제적인 건데 지금 이 영상에서의 상황은 사실은 웜홀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문자들의 도박인데 그냥 우리의 국력과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저거를 모든 기술과 자원을 갈아 넣어서 저걸 만들어서 밑도 끝도 없이 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종교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뭐 특정 종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 이것은 기와불사랑 맥락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와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 타일 우주선 외부의 타일 우주선이 엄청 거대한데 아까 보셨다시피 저 검은 부분이 되게 코딱지만한데 그 주변에 타일이 요만하게 다 붙어있으니까 타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구매해서 구매한 사람이 이거를 이제 다 꾸밀 수 있게 한 다음에 다 붙여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날아간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앞에 리프트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축구 신발 사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인류의 위대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기와불사 아이디어는 제가 낸 게 맞고요. 제가 하자고 한 건데 이제 저기 뭐가 들어갈지 이제 저 애기 낙서같이 생긴 거를 이제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저 혼자 하기엔 좀 벅차더라고요. 일단 바쁘기도 했고 일단 각각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저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도 너무 없었고 잘 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배민 저한테 일을 준 배민 영상팀에 여쭤봐가지고 혹시 저거 해주실 수 있냐 했더니 흔쾌히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팀원분들이 각각 이제 한 명당 뭐 한 5-6개씩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합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되게 여러 개 받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마음대로 배치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 보면 이제 요 사람이 이제 리프트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리프트에 아직 안 붙여져 있는 그런 타일들도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요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요런 걸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그림을 보실 때는 이렇게 크게 붓자국이 퍽퍽 있고 이런 부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제가 네오플에서 일할 때 그림도 그렇고 지금 이 개인작도 그렇고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게 파바박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미술을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되게 세부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미술학원 도착했던 그날
선생님이 포카리 스웨트 캔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테스트로 그때도 도착하자마자 캔 바코드를 그리고 있던 학생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 그리는 거에 강하고 또 세부를 보다 보니 큰 균형 맞추는 거엔 또 약하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자꾸 징그럽게 디테일만 파니까 전체 균형을 자꾸 못 보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저렇게 크게 그리는 것만 이제 10년 이상을 연습해서 지금의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막 파바바박 붓터치 팍팍팍 주면서 하는 상황으로 그림체가 자리 잡혀 있는데 사람 성향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 보시면 테이블을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종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숫자를 쓰고 그 위에 종이 테이프 같은 걸로 착 붙이면은 그 겹친 부분 색깔 다르게 보이잖아요. 저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걸 그릴 때 너무 신나. 이 감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을 아세요?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지금 테이프도 또 이제 종이 테이프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찢긴 모양도 있고 요렇게 찢긴 모양도 있고 막 귀퉁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찢겨지잖아요. 원래 종이 테이프 찢으면 이렇게 찢으니까 저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사이코라니. 그래서 요렇게 그렸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가운데 원을 이렇게 크게 박은 게 이 앞장면과의 연결성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의 미장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정중앙에. 그 다음 장면으로 전환됐을 때 비슷한 고리 형식이 여기에 딱 겹쳐서 디졸브가 되면서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면 그게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편집상의 이유로 실제로는 저 링담의 연구소 장면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흐름이 일단 시각적으로 한번 끊겼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연결을 오히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 연구소에서 로켓 모형을 한번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로켓 모형이랑 차라리 진짜 로켓을 겹쳐서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사 장면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최종본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다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로켓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요렇게. 요것도 사실은 이제 요 오른쪽 보이세요? 요게 이제 추가 컷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오른쪽이 사실 저한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요거를 보시면 로켓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거 아마 디자인과 나오신 분들은 아마 뭐 보실 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목업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흰색 소재 뭐 이런 거를 자르고 붙이고 뭔가 뭐 아무튼 난리를 쳐가지고 이런 걸 만듭니다. 보통 디자인과에서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색깔 없는 상태로 이렇게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밑에 이제 공간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주변을 이렇게 지형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일정 두께 되는 판때기를 모양 내서 잘라서 겹쳐가지고 이렇게 지형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 회사에 지금 요 모형을 만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발사대 주변의 지형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처럼, 그쵸 산업 디자인 뭐 공간 디자인 그쪽에서 하는 건데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막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보드인데 원래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 큰 거 할 때는 여럿이 같이 하는 일이든 뭐 혼자 하는 일이든 뭐 상시적으로 뭔가 정보를 많이 봐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붙이고 떼고 할 때가 많아요. 저 편하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제 옆에도
이런 걸 막 그린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지도 그릴 때 좀 재밌었어요. 요거.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상자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것도 지금 글씨를 안 썼는데 일부러 여러분들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이거 종이 박스 보면은 저 투명 테이프 이렇게 붙이면 또 종이 그 투명 테이프 붙이는 데만 색깔 달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쭉 칼로 열고 나면 이렇게 테이프만 남아 있고, 그리고 위에 그 뭐라 그러냐?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네. 그 택배 붙일 때 그 딱지 있죠? 뭐라 그러죠 그거? 그거 요새 보면은 스티커 전체는 한 번에 붙이는데 그게 그 윗부분이 한 3등분 정도 돼 있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얇은 부분 하나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정보 없애라고 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 그린 거고, 요쪽에 요건 이제 미국에서 뭔가를 주문해 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세관 통과용 서류를 이렇게 비닐에 넣은 종이봉투에 이렇게 해서 붙여줄 때가 있어요. 맞아, 송장, 맞아, 운송장, 맞아요. 그래서 그거 붙여놨고, 그리고 지금 요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건 이제 이것도 국제 배송할 때 EMS 딱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궁금한 분들 검색해 보세요. EMS 딱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EMS 운송장 붙여놓은 거고, 그다음에 주황색 이건 이제 뭐 깨지는 품목이나 이런 거에다 이제 주의사항 이렇게 따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놓은 거예요 제가. 아, 너무 재밌었어 저런 거. 근데 이거 귀퉁이에 이렇게 나온 거 뭐 누가 보기는 하겠어요? 아무도 안 보겠지. 하지만 나는 재밌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제 K 감성 표현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 뒤에 바닥에 요 전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요거 혹시 요거 뭔지 아세요? 이거 한국 건물들 바닥에 많거든요. 이거 사무실 바닥에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매립된 쇠판 같은 게 있는데 열쇠로 잠글 수 있게 돼 있고, 그거 이렇게 열면 안에 콘센트 4개가 이렇게 바닥 파 들어간 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뚜껑 닫으면 그냥 판판한데, 뚜껑에 요 구멍 같은 거 부분을 이렇게 블럭으로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딱 끼우면은 판판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올라온 부분 위로 딱 나오면서 그걸로 전선 뺄 수 있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에 그거 해놓은 거죠. 여기 한 구멍만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아, 너무 재밌어요. 맞아. 뭐 콘센트도 있고 뭐 랜선도 있고 막 뭐 그런 거 있겠죠 여기저기.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장. 와, 이거 진짜 죽을 뻔했어 이거 그리느라고. 여러분들 이거 아까 얼마 정도 걸렸죠 보는데? 이 장면 뭐 몇 초 안 걸렸을 거예요. 그냥 훅 지나갔는데, 그리는 저는 이제 진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보시면 아, 이것도 진짜 수정 되게 여러 번 하고 많이 갈아엎었어. 요 로켓을 이렇게 건설 중인 거예요. 지금 중간층을 지금 쌓아 올려가고 있는 상태를 그린 건데, 이제 여기 옆에 탑승을 위한 그 타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쌓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뭐 녹슨, 쇠, 뭐 기타 등등 잡다한 막 이렇게 재질감 느껴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지금 발사대가 이렇게 건설이 됐고, 나머지 공사 때문에 그 주변에 흙으로 좀 덮어놓은 상태인데, 그 가장젤이 이제 색깔이 흙 벽이 이렇게 있으면 색깔이 이제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브러쉬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이런 게 난 너무 재밌더라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덤프 트럭. 요 크기에서 어차피 바퀴를 그려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은 그냥 육면체에다가 뒤에 뭔가가 있네. 이게 이제 덤프 트럭이야. 이건 이제 크레인. 아,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 파란 천막 그려진 게 마음에 들어요. 잘 나왔어.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린 사람은 즐거운 그런 거.
요거 여기 뭔가 불알 같은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연료통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요렇게 와가지고 얘 옆구리에 이렇게 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연료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 중에는 발사 장면에 저 연료통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계획이 돼 있었어요. 원래 우주선 발사되면 이제 일정 이상 발사하면 1단 로켓 분리되고 2단 로켓 분리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연료통이 분리되는 장면을 넣는 것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빠지게 됐습니다. 아, 이거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그리는데.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순서상으로는 이게 중간 정도 되는 장면이죠. 근데 실제로 작업 순서상으로는 이게 제일 첫 번째였어요. 썸네일 스케치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배달의 민족 측에서도 그렇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어쨌든 아직까지 본 건 썸네일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성도로 어떤 밀도로 그림을 그려서 최종본의 느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지어 작업자인 저마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표로 한 장을 꼽아서 그거는 끝까지 그려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야지 나머지 컷들도 어느 정도 밀도로 어떤 분위기로 나오겠구나 모두가 같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느낌 보는 용도로는 작업량이 적절해 보였기 때문에 얘를 제일 처음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앞에 서 있는 사람만 빼고 나머지로 확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작업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제 또 배민이 로켓을 쏘는 상황이니까 배민이 쏜다는 것을 티를 많이 내기 위해서 여기 곧 도착, 오늘은 우리가 쏜다, 이게 약간 배달의 민족식 위트죠. 요런 걸 넣고 여기다가 이제 또 커팅식 리본을 이제 배민 로봇이 잡고 있는 요런 거를 또 그려주고, 저것도 이제 표정을 두 가지로 만들었었나 그랬어요. 아마 영상에서 그게 실제로 바뀌는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여기 표정이 두 가지로 제작이 돼 있어요. 응? 왜요? 뭐 물음표를 계속 치고 계시네? 뭔 일 있어요? 아, 이게 도연체인가? 도연체가 있고 한나체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뭐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장면이 마음에 들어요. 이 알록달록하게 막 이렇게 색깔이 다채롭게 보이는 게 전 좋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요게 이제 아까 잠깐 보셨던 거에선 요렇게 생겼었죠. 엔진이 이제 구멍이 4개가 있고 거기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요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엔진 부분 저 로켓 디자인을 요렇게 했을 때 배달의 민족에선 저것도 괜찮다 했어요. 괜찮다 해서 저대로 해도 된다 했는데 아우 그냥 내 맘에 안 들더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저것도 한 3번 4번을 계속 갈아 엎어가지고 엎고 또 엎다가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현실감을 주고 싶어서 엔진도 대형 엔진 엄청 여러 개 붙이고 소형 스러스터도 이렇게 많은 상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차피 그려야 되는 게 나니까 간단하게 빨리 그리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고민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일이니까 일정을 못 지키면 뭐 완성도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완성도가 아무리 높아도 제 시간 안에 완성 안 되면 말짱 꽝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완성도가 떨어지는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은 잠을 덜 자고 밥을 빨리 먹어가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범하게 가만히 있을 때의 이 엔진
점화 장치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꽃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으면서 이 카메라 노출이 바뀌겠죠. 그걸 이제 고려해서 여기야 밝고 나머지가 어둡게 보이는 상황, 요걸로 버전을 나눠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사 장면, 요거 요렇게 그렸는데, 요것도 이제 이 연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영상에서는. 그래서 저것도 연기를 막 조각조각 이렇게 다 잘랐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게 영상에서 요 부분이 꿀렁꿀렁하는 게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세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되게, 그 감독이 이제 손영규라는 분이 감독인데, 그분이 이제 편집도 했단 말이죠. 잘 만들었어요, 여기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진짜, 이게 또 공사장 보다도 더 저를 고생시킨 진짜 토 나오는 부분인데, 공사장은 일단은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그냥 생으로 이제 형태를 잡으면 또 시간 걸려서라도 어떻게든 잡았겠지만 좀 너무 비효율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초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그걸 시작함과 동시에 3D 툴을 공부를 하면서 했어요. 독학으로 블렌더를 새롭게 공부를 했습니다. 스케치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로켓의 형태나 뭐 공사장의 배치나 이런 대규모 장면들을 렌더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여드리면 이제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하니까 이제 제가 저 형태를 잡는데 쓰는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거랑 상관없이도 묘사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판판한 형태예요. 그리고 묘사해야 되는 것들의 종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고생스럽긴 한데 사실 지겨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 각이 딱딱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초 소멸상에서 색깔 고려서 탁탁탁 하면 그냥 착착착 되게 돼 있어요. 얘는 뭐 난이도가 막 어렵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그런 컷이었는데, 문제는 얘는 다 사람 아닙니까? 와,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제가 이때 진짜로 처음으로 이 컷을 그리면서 진짜 평생 처음으로 강렬하게 느껴본 게, 아, 진짜 사람 그리는 게 힘들다. 그 전까지 그런 생각 별로 안 했었는데, 이제 미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 그리는 건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웠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늘어왔을 거 아니에요. 일로도 사람을 뭐 엄청 많이 그렸고, 뭐 사람 형태를 기본으로 한 괴물도 많이 그렸고, 그래서 많이 익숙해져 있고 전 많이 늘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선 잘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리면서 느낀 게, 제가 여태까지 그려왔던 모든 사람이나 사람을 기반으로 한 무언가는 다 게임을 기반으로 한 형태였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선호되는 미남 미녀의 형태거나, 아니면은 뭐 오크같이 게임 계열에서 선호되는 못생겼지만 멋있는 그런 분위기거나, 아무튼 다 게임 감각에서의 그런 것들이었지, 현실 사람 같은 다양한 개성을 내가 그렇게까지 연습을 해놓지 못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전에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많이 그려봤지만 뭐 이 정도까지 못 느꼈던 거죠. 와, 근데 이때는 진짜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바쁘고 힘들어서 더 그랬을 거예요. 이미 되게 일정에 치이는 상태고 휴식 시간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있다 보니까 더 아마 그걸 세게 느꼈던 것 같은데, 제 역량 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그냥 생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실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렸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고해상도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한국이라서 당연히 평범한 한국인 같이 생긴 사람을 많이 넣고 싶었어요. 뭐 요 사람 한국 평범한 남자, 평범한 한국 여자, 평범한 한국 중년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많이 넣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그냥 게임이었다면 그림체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거의 주로 이런 사람만 그렸겠죠. 그냥 멀끔하게 잘생긴 사람. 근데 이런 이목구비를 이제 게임 일러스트로 제가 그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게 근미래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건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벌써 한 뭐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어디 걸으면은 은근히 되게 다양한 인종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우리가 뭔가를 제작할 때는 또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딱 이제 동북아 인종의 옛날부터 있던 그 한국인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머지를 싹 지워 없앨 때가 많아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로 길거리 나가면 뭐 그냥 다양해요. 뭐 유럽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고 뭐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쨌든 과반을 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과반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딱 한두 명 정도씩 이렇게 보이잖아요, 항상. 딱 이제 진짜 그런 현실감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성을 또 고민하느라 힘들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 꼬마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요 꼬마들. 요 꼬마들. 이제 실제 꼬마들 보면서 그린 건데 귀엽지 않습니까? 표정이? 이 사람? 그래서 요런 거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로켓 구경하는 사람이요. 또 이게 보면은 다 이제 맨눈으로 안 보고 또 다 찍느라고 다 이러고 들고 있잖아, 또.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보는 사람 말고 이제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삼겹살 집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부터 고깃집에서 이거저거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더 여러 가지를 그리고 싶었어요. 뭐, 뭐 예를 들면은 그 삼성 코엑스 앞에 그 대형 전광판 있죠. 그런 데서 저 로켓 발사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항상 무슨 뉴스에서 무슨 뭐 명절 같은 거 무슨 그런 뭐 추석 뭐 설 연휴쯤 되면은 꼭 뭐 서울역 거기 대합실 보여줘요. 100%야. 서울역 대합실 반드시 보여주고, 그 대합실에 있는 대형 TV 있잖아요. 거기 앞에 앉아 계시던 중년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 TV 보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그분들 몇 분 인터뷰하고 꼭 보여주잖아. 그 장면 자체가 되게 K의 전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진짜 그리고 싶었는데, 와, 그거 진짜 도저히 여력이 안 되더라고. 그 장면을 그리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서 수십 명 그리고 이게 몇 명 안 되는 보여도 이게 수십 명이에요. 실제로 세 보면 수십 명 그렸지. 여기서 또 열 몇 명 그렸지. 근데 그 대합실 그리면 그게 또 몇 명이야. 와, 진짜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요걸 이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아, 요것도 요거 이제 제 정성이 많이 들어갔죠. 이 비닐 안에 일회용기 들은 모습이죠. 이렇게 또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정성을 들였죠. 여기 뭐 여기 고기도 있어요. 고기, 이 집게, 여기 그 식당에서 자주 쓰는 그 투명한 반투명 플라스틱 물통 있죠. 하늘색 뚜껑 달린 거. 왜 이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거 있어. 이거 있고 이 휴지꽉 필수죠. 그 다음에 이 쌈 채소들 뭔가 그 개떡같이 생긴 그 황토색 뭔가 그물망처럼 생긴 그 플라스틱 접시 있죠. 맨날 거기다가 이렇게 쌈채소 놓는데 이것도 불판 옆에 있어가지고 막 구석 타 있고 막 그렇잖아. 그걸 그리고 싶었어.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단무지 같은 거, 뭐 쌈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기름통 보이죠? 이거 참기름통. 참기름이나 뭐 식초나 이런 거, 고깃집에 꼭 냉면 시키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냉면에 넣으라고. 이거 있고, 그다음에 삼겹살 글씨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배민에서 배포한 글씨체 중에 그 을지로에 있던 그 붓글씨 간판들 있죠.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서체로 잘 정리한 게 있어요. 을지로체인데 그게 글씨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로 이제 유리에다가 그 글씨 딱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 소주 광고. 이건 실제 광고를 제가 어느 정도 보고 그린 건데, 제 기억에 이제 지금 요 여자분 있는 요 광고가 이제 제니 씨 광고를 보고 제가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 요게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공유 씨였던 걸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뭐였지? 그 다음에 유명인 사인 중에는 이제 최정욱 있습니다. 최정욱도 유명인이니까 유명인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거 그려놓고, 아 진짜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저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컷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요거는 딱 보시다시피 정말 순식간에 그렸어요. 썸네일 그릴 때는 뭐 진짜 한 10분 걸렸나? 그 다음에 그거를 다듬어서 완성본으로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뭐 한 1시간? 근데 저는 정말 시간으로 보면 되게 제일 적게 걸린 컷인데, 저는 이 컷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제일 되게 색이나 저 화면상에서의 배치나 이런 게 제일 과감하고 시원하게 적용이 돼서 저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용감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게 요 지구 위를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면인데, 요거 보시면 처음 스케치는 사실 좀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 스케치에서는 이게 있나 모르겠는데 요렇게 돼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걸 야경을 그리고 싶었어요, 배경에. 그래서 이제 야경 보면 이제 그러니까 위성사진 같은 걸로 밤에 이제 도시를 보면 저렇게 불빛이 쫙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묘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별로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기지 눈 아닌 버전. 이것도 많이 이것도 뭐 두 번째 세 번째 버전쯤 될 거야. 이것도 폐기, 이것도 폐기. 그래서 저거를 버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그게 요거였어요. 요건 이제 이 디테일 차이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 보기에도 오른쪽이 낫지 않습니까? 이제 어둑어둑한 밤, 달빛 받고 있는 밤에 이제 산등성이 같은 느낌. 그래서 왼쪽으로 만약에 어떻게든 어거지로 그냥 마감을 했으면 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길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거 그릴 때도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요 작업할 때 좀 속을 많이 썩였단 말이죠. 저걸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까
했는데 갑자기 좀 확 삘 받아가지고 이날이 이제 제가 수업도 했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침부터 수업 준비해가지고 쭉 하고 이제 수업 끝냈을 때가 이제 뭐 아무리 안 돼도 7시가량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녁 급하게 먹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안 나서 좀 고민하다가 한 10시쯤에 갑자기 이러면 되겠다 싶게 느낌이 빡 와가지고 그날 밤 12시까지 확 해가지고 거의 그리고 괜찮다 해가지고 그날 1시 정도까지 아마 계속 그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컷입니다. 저 배경이 아마 가을쯤이겠죠. 저렇게 막 단풍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고의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뜬금없는 색을 많이 썼어요. 우주선 자체가 되게 밝은 단색이어가지고 배경에서 이제 색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게 우주선 색깔을 흰색으로 정한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요걸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워프 장면으로 갑니다. 요 워프 장면이 이제 초반 스케치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저걸 이제 어떻게 할지 배민 쪽에서도 이제 조금 긴가민가 하고 저도 아직 생각나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저거를 계속 어떻게 할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안 렌즈처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우주선 표면에 있는 작은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저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링을 크게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방식상 그림을 그린 다음에 움직임을 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서 우주선이 회전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그건 이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반대로 우주선 위에 붙은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데 우주선이 움직이면 이제 우주선만 빼고 나머지 배경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를 그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처리했는데 그것도 잘 나와서 예상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딱 들어가고 뿅 하고 이제 끝납니다. 영상이.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편집이 되고 릴리즈가 되면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몇 주 전에 딱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거 쿠키 영상을 본격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겠다 얘기를 듣고 이것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지난주에 마무리 지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랬나? 아무튼 얼마 안 되고 거의 파바박 그려가지고 넘기고 거기서 이 모니터 속 장면 파바박 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의 직전에 맞춰가지고 딱 이제 영상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약간 저도 이제 스타워즈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일종의 뭐 여기저기 이거 자체 사실은 뭐 저런 고대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우주랑 연결된 뭔가고 이거부터가 사실은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부터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성을 이제 배민 쪽 그쪽 팀이랑 저랑 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성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살려서 하고 싶었던 거죠. 처음부터 스타워즈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이제 요거 이제 세부를 좀 보면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이럴 것 같은데 그리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그렸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진짜 와 싶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저 부분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 건물 하나하나 이게 창문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부서진 거 그리고 이거 진짜 하나하나가 다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한 거라 저만 신나있지 여러분들은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요 장면 좋더라고. 요렇게 정사각으로 이렇게 잘라도 귀엽지 않아요? 색깔이? 저 개인적으로는 요 공사장 장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하고 나서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이 공사 장면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좋다 싫다를 떠서 그냥 별 말을 안 해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좋아하는 거는 오히려 이거. 왠지 이거에다 좋아요를 많이 누르더라고. 인스타에서 올렸는데 뭐 애초에 몇 명 좋아요를 안 눌렀지만 안 쓰던 계정이라서 그런지 몇 명밖에 안 눌렀는데 그나마 여기 좀 몰리고, 공사장은 뭐 반응 별로 없고, 그리고 반응이 좀 유독 좀 좋았던 게 이거 저기 끝에 있는 이 지도 있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잘라놓은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건 진짜 예상 못했어요. 이거는 진짜 그리는 나만 재밌지 다른 사람은 관심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걔도 이제 디자이너인데 걔는 아예 이거를 저한테 허락받고 아예 자기 카톡 푸사로 바꿨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뭐 무난하게 반응이 있는 거 이제 요 아무래도 사람을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리는 게 난이도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아서 그런지 무난하게 뭐 반응이 있는 것 같고, 삼겹살집은 약간 반응이 또 이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전 삼겹살집이 되게 좋단 말이죠. 이 영상의 그 K 감성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엑기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재밌게 뭔가 한국스러운 뭔가 발칙함이 있다라고 보인 게 아니고 너무 그냥 한국 그 자체여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냥 너무 익숙한 한국이니까, 한국적인 뭔가가 아니라 그 한국 그 자체여가지고 그냥 맨날 보던 장면이어서 그냥 별 반응이 없지 않았나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뭔가 반응을 좀 기대를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외국 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더 재미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국인으로서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데 그게 정말 한국적인 거여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저 삼겹살집 불판 고기 먹는 저런 게 진짜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을지로체가 주는 이 부분의 느낌과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드럼통이 있는 이 장면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인한테는 그냥 너무 한국이어서 약간 심드렁하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컷, 개인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되게 제 맘에 드는 컷이고, 요게 영상 볼 때 얼핏 보면 잘 안 느껴지는데 지금 이 궤적이 보이는 거잖아요. 로켓이 날아갈 때 궤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로켓이 움직이는 게 느리게 보여요. 그 끝에서 이렇게 저 연기가 막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게 요 장면에서도 또 예쁘거든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이제 제 입장에서 제일 힘들어한 거죠. 남이 봤을 때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제일 시큰둥한 게 이제 이 장면이에요. 이거는 근데 보는 사람도 좀 시큰둥할 것 같긴 해. 다른 장면에 비해서. 그냥 뭐 그래요. 뭐 어쩌라고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요게 옆면이 있고 대각선면이 있고 윗면이 있고 이렇게 팔각으로 잘 보면 생긴 이제 단면을 가지고 있는데, 로켓이 이제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 손이 이쪽에서 이쪽 갈 때 좀 달라 보이잖아요. 카메라상에서 이 시점 차이 때문에, 그죠? 로켓도 이제 그렇게 시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 보이는 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3D를 안 쓴 상태로 3D로 만든 영상이 아니고 그림으로 만든 영상이니까 그림인데도 그게 마치 움직임은 3D인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리소스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옆면, 대각선면, 양쪽, 가운데면. 이걸 한 다음에 요쪽 위치에서 쟤네 생김새 제가 투시로 다 잡고, 요쪽 위치에서 생김새를 다 잡아서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갈 때 저게 어떤 식으로 찌그러져야 된다, 이걸 이제 다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게 실제로 리소스를 나눈 파일인데, 저렇게 4개를 나눠놨고, 그 다음에 여기 배경, 이 우주선 지나가는 자리 지금 개판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이드, 지금 요 시작 장면에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지나갔을 때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글자 보시면 알겠죠? 여기서 여기로 간 거, 요때 이제 어떻게 이게 찌그러진 게 보여야 되는지를 다 제가 미리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프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워프 장면 같은 경우는 영상이 꽤 마무리가 많이 된 시점까지도 이제 워프가 최종본에 있는 요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막판에 이제 이펙트가 그 배민 영상팀 쪽에서 좀 더 만져야겠다 라고 얘기가 정리가 돼가지고, 요거는 막판에 추가되면서 요 워프 이미지가 갈아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됐는데 확실히 지금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쿠키 영상. 그래서 쿠키 영상은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로켓이 지금 워프를 해서 어딘가에 갈 텐데, 갔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기도 하고, 뭐 멀리에 뭐가 있다 안다고 해서 뭐 로켓이 꼭 거기에 잘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냥 보내놓고 이제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관제실 같은 데서 사람들, 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이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웜홀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 로켓이랑 신호가 딱 끊긴 거예요. 단절이 됐는데 시간이 그 상태에서 계속 지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 시간 이후에 뭐 사람들도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이렇게 하고 졸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졸아서 모르는데 모니터에서 갑자기 끊겼던 신호가 딱 연결됐다라고 뜨면서 띵 하고 뜨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모르고 보는 우리는 연결됐다는 걸 지금 알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제 연출을 한 거죠.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차원까지는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웜홀 건너편에 있는 다른 은하로 가는 거거든요. 실제 내용상으로는 다른 은하에 가서 거기 도착하는 순간 신호가 연결돼서 저 모니터에 이제 도착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신호가 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이제 급하게 한 컷인데, 이제 또 항상 재밌는 거는 저렇게 뭔가 나만 아는 뭔가 디테일을 추가할 때 저런 게 전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이게 K 소울 아닙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한국을 담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조금 마신 거, 아예 빈 거, 그리고 컵홀더 젖어가지고 여기 눅눅해져서 색깔 바뀐 거, 그 다음에 이 자판기 커피 뽑으면 항상 이 종이컵에 뭐 의미 불명의 무늬가 꼭 있잖아요. 프린트된 거. 거기에다 커피 묻어서 이렇게 흐른 자국.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카페인 음료, 빈 캔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 모니터에. 그 다음에 여기 사원증, 자기 사원증.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 지금 피규어가 하나 있는데 요거 이제 극사실주의예요. 이거 보통 이제 특히 게임 회사에서 사무실 가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막 이렇게 모니터 위에 둔 사람도 있고 막 책상 위에 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원래 자리들 다 똑같이 생겼는데, 회사 내 자리는 내 맘에 들게 꾸미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꾸밀 때 이제 저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관련이니까 매뉴얼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두껍게 필요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책도 그려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 영상의 끝이고, 이만큼을 고민해서 만 3개월 동안 내내 그려가지고 2분짜리 만들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야, 이게 영상 만드는 게 이게 뭐 고생인 줄 알았지만 이게 진짜 와.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렸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방송을 켰고, 관심 없는 얘기 자꾸 저만 신나갖고 떠든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신나게 그려서 하는 얘기니까 관심 없어도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동안에 재미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그래서 영상은 이제 배민 여기 채널에 가면 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채널에 가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제 영상도 봐주시고, 요 앞에 내 영상 8개가 더 있거든요. 그것도 봐주시고, 이 노래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8곡도 다 각각 되게 특징이 달라서 되게 재밌고 노래 자체도 좋으니까 또 그것도 다들 많이 보고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